인생이라는 낯선 여행. 어느 날 도망치듯 여행을 떠나본 일이 있니? 나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 그날이 그날 같은 반복된 일상에 갑갑함을 느낀 나머지 가족과 함께 훌쩍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 평소 같으면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많이 하고 떠났을 텐데 이런 나의 성향과 맞지 않게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렀어. 갑작스럽게 항공권을 끊다 보니 2배 비싼 가격에 여러모로 손해를 감수하고 떠난 여행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지. 나는 물론 우리 모두 지쳐 있었거든.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보자며 떠난 여행이었어. 우리에게 주어진 휴가 기간이 많지 않았고 자금 또한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 최대한 멀리 가보기로 한 거지. 남태평양의 어느 섬으로 가기로 했어. 우린 병원에서 태어나 아파트에서 살다가 한반도의 작은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남태평양에서 맞이한 공기는 사뭇 다르게 느껴졌어. 신선한 공기, 색다른 음식, 황홀한 노을까지 모든 게 낯설게 다가왔어. 해변에서 바비큐를 먹고 이대로 숙소로 들어가기가 아쉬워서 해변에 앉아 한동안 석양을 보았어. 석양이 수평선을 넘어가자 남태평양에 쏟아질 듯한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동안 살아보지 않은 다른 땅에서 별을 보고 있다는 즐거움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웠어. 그러던 중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별자리 선생인 아내의 설명을 듣고 나니 아시아의 한반도 땅에서는 볼 수 없는 별자리가 그곳에 있었고 내가 사는 땅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도 그곳에서는 다른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야. 평생을 한 나라에서 나고 자란 나로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던 곳에서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었어. 지금 내 삶이 두렵고 당황스럽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 낯선 곳을 여행 중이라고 말이야.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움의 연속이고 내가 선택해야만 하고 겪어내야만 진정한 여행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금 너에게 필요한 말들이라는 책인데요. 진로상담 전문가이신 정동환, 조영민, 조성미, 신종원, 손우주님이 공동으로 쓰신 이 책은 인생 선배로서 10대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공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고압적인 말투와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조언들은 꼰대로 가는 지름길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 책 속에 담긴 다정한 공감의 조언들은 비단 10대뿐만 아니라 삶에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만큼 매 순간의 인생은 나이를 먹어감에도 처음인 것들 투성이라 공감을 통한 위로는 나이가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방증이죠.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자녀나 주위의 10대들에게 인생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위로받는 10대의 마음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꽃보다 너의 인생. TV 프로그램 중 TVN에서 만든 꽃보다 시리즈를 좋아해. 꽃보다 청춘,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등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꽃보다 누나는 인생에 대한 통찰력을 느끼게 해주기도 했어. 이 프로그램은 서로 친하지 않은 여배우 4명과 가이드하는 짐꾼 1명이 여행 전에 한번 만나 인사한 후 바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콘셉트야. 여행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 숙소, 차량, 식사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해결해야 해. 매일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 지역에서 좋은 곳에 함께 또는 따로 방문하고 예정된 날짜까지 마지막 장소로 도착하면 돼. 나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네 인생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했어. 생각해보면 우리도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잖아.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웃고 화내고 울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참 비슷하단 말이야. 누군가가 다 준비해주고 선택해주면 편할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정답은 모르니까 각자 헤쳐나갈 수밖에 없지. 가이드이자 짐꾼인 이승기는 여행 초반에는 짐꾼이라기보다 짐에 가까운 존재였어. 가이드라는 직책을 맡았는데도 제대로 된 사전 지식이 없어 어리바리한 상태지. 여행이 불안해질 정도로. 우리네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내 주변에 나를 마땅히 이끌어줘야만 하는 사람이 형편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야. 이 여행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가 겪을 인생의 여행에서는 친한 사람과만 함께 걷지 않는다는 거야. 함께하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과도 그 길을 동행할 때가 많아.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얻기도 하면서 모든 희로애락을 경험하겠지. 이 프로그램 초반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모두 이 여행을 앞두고 설렘보다는 자신 없어하고 두려워했어. 그동안 매니저가 모든 일정을 다 챙겨주는 데 익숙해진 연예인이기에 더 그랬겠지. 자신이 무언가를 준비하는 자체가 너무 낯선 사람. 암투병 후 생긴 공황장애로 사람이 뒤에 있으면 잠을 청할 수 없는 아픈 사람. 여행의 모든 과정이 촬영될 때 자신의 본 모습이 다 노출되어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운 사람. 나이가 많아 민폐나 끼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 그저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TV 프로그램일 뿐이지만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인생의 진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들과 다르지 않더라고. 어쩌면 우리 모두는 늘 그런 고민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지. 난 그런 대화들이 늘 인위적이지 않아서 좋았어. 여행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며 감탄할 때, 힘들어 짜증나 있을 때, 그때마다 솔직한 감정과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 여기에 나오는 출연진들이 나보다 앞서 인생 여정을 걸어가고 있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노력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지독히 공감하고 눈물까지 났는지도 모르겠어.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해본 적이 있니? 내가 20살이 지나면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할 때 그런 순간이 한 번쯤은 올지도 몰라. 나는 배낭여행을 즐겼고 30대가 지나서는 누군가를 여행지에서 이끄는 역할을 많이 했어. 그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 여행 전에 가이드북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인터넷에서 관광 명소, 맛집들, 뷰가 좋은 곳들을 찾아 정리하면서 느꼈던 생각은 와, 내가 이렇게 여행을 준비하는 것처럼 공부했다면 하버드대나 서울대에 갈 수도 있었겠다 였어. 매우 집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준비해 나갈 때도 멋진 여행을 준비하는 열정적인 가이드의 자세로 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너는 어떤 여행지에 가고 싶니?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가이드가 되고 싶니? 진로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준비하는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낭만적이지 않을까? 언뜻 이 말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먼저 그 시기를 겪은 내가 10대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생각 자체를 확 바꿔서 남과 비교했던 순간들, 질투했던 순간들, 열등감을 느꼈던 순간들 대신 내가 정한 인생 한 컷에 집중하며 살아보고 싶어. 나의 10대를 뒤돌아보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 예를 들어 멋진 장소에서 행복을 느끼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사진을 찍어 싸이월드에 올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낭만적으로 살아볼 수 있을 텐데.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겪은 일화들을 여기저기서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누군가는 도둑을,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도 하지. 길을 잃거나 기차를 놓쳐 스케줄이 꼬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었던 여행이 모두 끝나고 나면 그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기억하곤 해. 여행의 순간순간을 사진으로 찍어 추억을 계속 만끽하는 사람도 있어.
너희가 겪는 청소년기도 그런 것 같아. 꽃보다 누나에서 윤여정 배우가 한 말을 들려주고 싶어. 배우 이미연이 윤여정 배우에게 질문했어. 선생님, 힘들게 결정해서 작품에 들어갔는데 작품 자체와 작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이겨내세요? 그러자 윤여정 배우가 대답하지. 똥 밟았다 생각하고 그냥 해. 어쩔 수 없잖아.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걸 하고 나면 또 한 사람을 얻더라고. 그리고 이 여행도 떠나기 전에는 엄청나게 고민했지만 나는 일단 시작하면 절대 불평하지 않아. 왜냐면 이왕 하기로 한 거니까. 아쉽지 않고 아프지 않은 인생이 어딨어.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고 내 인생만 아픈 것 같지? 다 아파, 다 아쉬워. 세월이 지나니 하나씩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알게 되더라. 나는 그냥 허울보단 그저 재미나게 사는 게 목표야. 인생은 한번 살아볼 만한 재미있는 거야. 우리의 작은 움직임과 노력이 우리를 잘하게 하도록 시간과 열정을 투자해보자.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지켜나가도록 해보는 거야. 남들보다 못하면 뭐 어때? 따뜻한 마음으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용기를 내보는 거야. 진짜 인생이라는 여행에서 막연한 꽃길이 아닌 너희들이 만들어낼 특이하고 신기한 길들을 응원할게. 어쩌다 보니 우연히. 한때 직장인들 사이에 뜨거운 키워드이자 사회에 첫발을 디딘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 요소가 워라밸이었어. Work and Life Balance, 즉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뜻이지. 요즘도 직장인들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발을 하거나 취미를 할 수 있는 시간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래서 자신의 워라밸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직장을 찾아 이직하고 또 이직하는 것 같아. 실제로 청년 취업자의 50.2%가 첫 직장을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둔다고 해.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워라밸을 찾아 퇴직과 이직을 할까? 극단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루 24시간 중 수면 시간 7시간 정도를 빼고 17시간가량을 일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 답이 보일 거야. 사람은 기계나 노예가 아니니까. 하지만 그 반대는 어떨까? 워라밸을 자칫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그럼 일은 적게 하고 일찍 퇴근하면 좋은 직장이겠네요.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이지 삶의 질과 복지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아니야. 오히려 요즘에는 휴식 시간을 할애해서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의사, 변호사, 교사 등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이 늘고 있어. 나는 이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주어진 일만으로도 시간에 쫓기고 몸은 파김치가 되는 삶인데도 이 일이 즐겁고 재밌으니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거지. 사람은 각자의 적성과 그에 맞는 인생의 타이밍이 있어. 그런데 이런 타이밍들은 의외로 계획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연히 올 때가 많아. 말 그대로 어쩌다 보니 우연히 삶을 사는 거지. 가수 비 알지? 1일 1강으로 유명한 그 가수 말이야. 1일 1강도 우연히 유행한 거 혹시 알고 있니? 2020년에 열풍을 일으킨 깡이라는 노래는 사실 2017년에 나온 곡이었어. 당시에는 이미 유행이 지나버린 노래와 춤이라며 흥행에 실패했었어.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 1년이 조금 지난 후 무려 150억 원의 제작비가 들어간 비주연의 영화 자전차왕 엄복동이 개봉했는데 관객 수는 약 17만 명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 사람들은 엄복동에서 알파벳을 따와 UBD 단위를 만들어 1UBD 17만원이라며 조롱하고 깡 영상에는 댓글로 장난을 치며 놀렸어. 그리고 이 장난스러운 댓글과 철진한 영상들이 중독성과 문화를 만들어 결국 지금의 1일 1강 밈의 주인공을 만든 거지.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대단히 많아.
포스트잇은 강력 접착제를 만들던 중 우연한 실수로 만들어졌고, 꾸덕꾸덕한 식감의 브라우니는 케이크를 만들던 중 베이킹 파우더를 실수로 빠뜨려 탄생했지. 우연히 날아온 곰팡이가 최초의 항생제를 만들어 인간의 수명을 증가시켰고, 백종원 아저씨가 잘못 구매한 햄을 써는 기계는 대패 삼겹살을 탄생시켰어. 세상에 이런 우연들이 있었다니 정말 부럽지 않니? 그렇다면 우리도 언제 올지 모르는 내 인생을 바꿔줄 그런 환상적인 우연이 언젠가는 올 테니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끈기도 가져보고 노력을 해보는 거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작은 성공도 경험하고 작은 실패도 겪어보는 거지. 그리고 여러 시도를 해보며 세상에는 성공과 실패라는 단맛, 쓴맛뿐만 아니라 신맛, 짠맛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나씩 경험치를 쌓으며 나라는 존재의 가능성을 올리는 거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위해 너만의 길을 한 발 한 발 밟아 나가는 거야. 우연히 내리는 소나기에 옷이 젖어 불쾌할 수도 있지만 내가 흘렸던 땀과 눈물이 시원하게 씻겨 나가길 바랄게. 공간을 정리하며 나를 발견하라.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안 좋은 거죠?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뭘 선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들을 누가 제일 많이 했을까? 그건 바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예전의 나야. 그리고 지금은 누구보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있지. 인생이 참 신기하고 오묘한 것이 세월이 흘러도 괜히 느끼는 감정은 예나 지금이나 꽤나 비슷하다는 거야. 가끔 세상의 중심이 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싶어. 우리는 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그리며 살고 있잖아.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듯 조연도 엑스트라도 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시나리오 속에서 괴로워하며 항상 주인공의 역할만 붙들고 있기보다 다양한 배역을 맡으며 유연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런 우리가 오로지 주인공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야. 바로 나만의 공간이지. 그 공간이란 방이 될 수도 있고 가방이나 다이어리나 휴대폰 속이 될 수도 있어. 나의 취향과 생각이 묻어나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해봐. 다이어리에 계획이든 어떤 느낌이든 마음껏 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휴대폰 속 한 폴더에다 몽땅 몰아버리고 좋아하는 색감의 포스터를 방 곳곳에 붙여놓거나 자주 듣는 음악 리스트를 잘 보이는 곳에 써다 붙여 그곳을 지날 때마다 위로를 받는 등 공간의 주인공이 되어보는 거야. 넌 어떤 공간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니? 나는 글을 쓰기 전에 베이킹 소다를 넣고 삶은 새하얀 행주로 부엌을 깨끗이 닦아. 깨끗해진 부엌이 내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거든. 정돈되고 깨끗한 부엌을 지켜보면서 평온해진 내 마음이 글쓰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공간에서 너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져봐. 따사로운 햇빛이 드는 창가, 책이 가득 꽂혀있는 서재, 아무도 없는 공터, 은은한 달빛이 드는 새벽의 골목. 너를 기분 좋게 하는 물건과 공간 속에서 이전에 몰랐던 너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다시 이 글의 처음, 통제 불가능한 삶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너의 상태로 돌아간다면 나는 너에게 공간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 지금 내가 발 디딘 그곳을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해주고 싶어. 프랑스 수도원의 로렌스 형제는 세상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의 임무는 4년 동안 주방 일을 하는 것이었어. 처음에는 그 일에 만족할 수 없었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목적으로 그 수도원에 들어간 것을 떠올리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지. 주방을 정리하고 청소하며 마침내 삶에서 중대한 변화를 얻었고
로렌스 형제는 그곳에서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었다고 해. 부처의 제자인 주리 반특은 사람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았어. 도저히 참지 못했던 그는 수련을 그만두겠다고 다짐한 후 부처를 찾아갔는데 부처는 이렇게 말하지.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털고 때를 벗겨라. 사람들은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주리 반특을 보며 어느새 마음으로 깊이 존경하게 되었지. 그리고 그 역시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먼지를 털고 때를 벗겨야 한다는 진리를 깨닫고는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고 해. 군더더기를 정리하고 생각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내가 있는 공간을 사랑하고 가꾸어 봐. 무언가 풀리지 않는 마음의 응어리들이 있거나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환경의 변화가 너에게 카타르시스라는 쾌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작은 통제력으로 시작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 비록 세상의 영원한 주인공은 될 수 없지만 너의 공간에서만큼은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너의 삶을 응원할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을 받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